안녕하세요. 갈수록 성적이 오르는 초등공부법 유현경입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는 아이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수를 익히기 위해서 어떤 대화들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항상 그런 상황들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고 또 놓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도와주는 수학 동화라던가 책들을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수학 공부도 잘하려면 결국에는 문해력이 좋아야 되고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거를 이렇게 오해해서 생각을 하면 우리 아이는 동화책을 정말 잘 읽는데 왜 수학은 잘 못할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화책을 잘 읽는다고 해서 수학을 반드시 잘하는 것은 아니고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지, 그게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또 수학을 잘하기 위한 독서는 문학과 관련된 독서와 어떻게 다른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 책을 읽을 때 우리 문해력이 좋다라고 할 때는 어떤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 문맥 속에서 그 뜻을 유추하거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어머님들 책을 읽으실 때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그거 하나하나 다 사전을 찾아보지 않으시죠? 그쵸. 그리고 오히려 문맥 속에서 생각을 하면서 언어적인 상상을 또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요, 수학은 이렇게 읽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수학을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학에 대한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또는 그냥 문맥 속에서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수학에 대한 읽기는 그냥 일반적인 문학에 대한 읽기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수학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세요. 20%의 소금물 500g이 있다. 물을 증발시켰더니 물을 100g 증발시키면 몇 %의 소금물이 될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떤 개념들을 알아야 될까요? 네, 농도도 알아야 되고요. 질량도 알아야 되고 증발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냥 이거를 이런 수학적인 개념 없이 그냥 문학적으로 이해한다면 좀 짜지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말겠죠. 근데 이 문제를 풀려면 농도, 질량, 증발, 또 게다가 이제 농도를 구하는 식까지 알아야 되고 소금의 양이 일정하다라는 그 등식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인 문해력은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거기에 나오는 개념들을 그냥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학적인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문학적인 서적보다는 비문학 서적을 자연스럽게 읽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보면 비문학 서적 읽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물론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재미있는 동화책이나 위인전기나 아니면 역사 만화나 이런 거 읽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수학적인 개념을 책을 통해서 정확하게 읽고 내 것으로 만들고 적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학과 관련된 책들을 읽게 해주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제가 그래서 수학과 관련된 책들을 오늘 나이별로, 학년별로, 또 난이도별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일단은 물론 여기 지금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만약에 동생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막 수학에 대한 공부가 시작됐다라고 하면 저는 쉽게 읽을 수 있는 수학 동화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읽게 했던 책은 지금은 절판이 됐어요. 제가 왜 절판됐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제 소비자 입장에서. 웅진 수학 동화인데 저는 이 책이 좀 괜찮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꼬마 수학 동화, 어린이 수학 동화로 난이도도 나눠져 있고 어린이 수학 동화에는 워크북이 있고 또 교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랑 책도 읽고 교구놀이도 하고 가끔 문제도 풀고 해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인데 이게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재미가 없다 보니까 저도 읽어주면서 뭐 별로 흥미가 안 가고 저도 그냥 좀 의무적으로 읽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아무튼 절판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중고 서적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왜 또 중고 얘기를 하냐면 이 수학 동화 같은 경우는 오래 읽는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새 책을 살 필요가 없고 뭐 서로 나눔을 하시거나 그런 중고 매장들을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나는 재미있는 수학 동화를 사주고 싶다.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러면 신통방통 수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13권짜리거든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단점이 뭘까요? 네, 수학에 대한 개념을 캐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간 딜레마인데 재미가 있으면 약간 수학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또 재미가 없으면 수학적인 내용은 풍부한데 이게 아이들한테 흥미를 주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우리 아이는 좀 재미있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좀 수학에 대해서 친근함을 주고 싶다 할 때는 좀 재미있는 거 위주로 또 우리 아이는 그냥 공부하고 이런 거 좀 좋아한다 할 때는 좀 수학적인 개념이 탄탄한 걸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좋아했던 책 중에 하나가 한국 가우스에서 나오는 신기한 생활 탐구 동화인데 이건 꼭 수학만 있는 건 아니고 수학, 사회, 과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또 재밌습니다. 그래서 가끔 책 읽자 할 때 아이가 꺼내오기도 해요. 그런데 이 책의 또 장점이 뭐냐면 번역서다 보니까 아이가 나중에 원서 읽기를 할 때 엄마 이거 우리 집에 있는 책이에요 하고 되게 신기해하면서 내용을 비교하면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용도 탄탄하고 재미있고 좀 길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서 이 책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3, 4학년이 됐어요. 자, 그럼 약간 레벨을 올려야 되겠죠. 난이도를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주니어 김영사에서 나오는 수학이 수근수근 시리즈를 좀 추천드려요. 주니어 김영사에서는 좀 이런 시리즈 책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학 선생님이었었기 때문에 뭐 물리가 물렁물렁, 화학이 화끈화끈 이런 책들도 아이들이랑 많이 읽게 했거든요. 중학생들한테. 근데 이 수학이 수근수근 시리즈가 있어요. 수학이 수근수근, 수학이 또 수근수근. 그래서 한 6권, 7권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 분수, 그래프, 연산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주니어 김영사에서는 저학년을 위한 수학동화, 고학년을 위한 수학동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뭐 분수의 개념을 알 수 있게 해주고 또 고학년은 뭐 수학의 역사까지 같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참 많이 학구적이다. 우리 아이는 뭐 정말 학구적이다 할 때는 저는 또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네, 초등 수학 뒤집기라는 책이 있어요. 정말 재미는 별로 없지만 이거는 제가 욕심을 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게 할 거야. 그러면 아이도 힘들고 저도 힘들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집에 참고서처럼 두고 아이가 뭐 분수를 배운다. 그러면 그 전에 한번 꺼내서 볼 수도 있고 엄마 저 이거 모르겠어요 할 때 그거 한번 찾아서 읽고 다시 한번 오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초등 수학 뒤집기인데 사실 내용이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고 깊은 내용도 있어서 중학교 때까지도 읽는데 무리가 없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게 뭐냐면 과학을 배우던 수학을 배우던 간에 그 학문을 만들어낸 학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면 피타고라스 이런 학자들이 있는데 그 학자들은 이 수학 개념들을 어떻게 만들어냈을까에 대한 걸 정리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학자의 생각을 수학자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해서 수학이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해서 방정식이 만들어졌구나 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자가 들려주는 수학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수학에 관한 책 정말 많죠. 네, 수학자가 들려주는 수학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전 이거는 중학생들한테도 권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수하면 어떤 확률, 통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2차 방정식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함수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이런 내용들까지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우리 아이는 초등 수학을 다 마무리하고 고학년 아이들 중에서 중학교 수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려고 해요 라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저는 중학교 수학을 만약에 초등학교에서 예습을 시작한다, 선행을 한다고 할 때 그냥 학원에서 진도 알려주는 것대로 무조건 진도 나가면서 가는 게 아니라 저는 개념이 튼튼하다면 조금 선행을 늦게 시작해도 따라가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치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급하지 않고 진도 나가는 게 급하지 않고 우리 아이가 개념을 정말 잘 잡고 가길 원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초등 부모님들께서 잘 모르시는 책일 수가 있는데 슌마쿰 라우데라고 하는 문제집이 있어요. 슌마쿰 라우데. 그 슌마쿰 라우데 시리즈 중에 개념 정리한 그 책이 있는데 중학교부터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요 설명이 얼마나 잘 돼 있냐면
선생님들이 수업을 준비할 때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지 할 때 참고해서 볼 만큼 굉장히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서와 문제집을 병행을 한다면 아이가 기본 개념도 탄탄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수학에 대한 문제도 자신감을 갖고 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수학 동화가 성적을 올려주는 조건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수학 동화나 수학에 대한 비문학을 통해서 수학을 좀 더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고 우리 모든 생활 속에 나의 삶 곳곳에 수학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면 아이들 필독 도서 중에 수학과 관련된 일반 교양서적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수학 비타민이라던가 수학이 필요한 순간, 수학이 더 필요한 순간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비문학을 잘 접하지 않은 아이들은 갑자기 중학생이 되어서 고등학생이 되어서 이런 책을 즐겨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문학과 관련된 걸 좋아하는 아이들은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이나 이런 사회와 관한 이런 비문학들도 어렵지 않게 읽어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오늘 수학 공부할 때 성적을 100% 정말 정비례해서 올려주는 건 아니지만 아이의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주고 또 아이가 수학에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책들을 가지고 함께 수학을 공부하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 영상은요. 우리 아이들이 6학년까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년간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좀 약간 위기의 순간들이 와요. 공부하기 싫다. 여태 난 이제 수학 포기하고 싶다라는 순간들이 오는데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하지 않게 하려면 그 순간이 언제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미리 좀 준비해주는 우리 부모님들의 그런 준비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아이가 중간에 수학을 포기하는 지점이 우리 아이가 뿐만 아니라 우리 보통의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아이는 수학을 포기하지 않게 하고 싶다라고 한 전략을 한번 같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